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조철의 박사 통통통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2019년 글로벌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주요 키워드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너무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본 경제 성장과 소비를 좀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은 국가별로 빠른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잘 나갔던 국가 있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 인상 여러 번 하니까 어땠죠? 미국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 당분간 동결될 것 같고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2에서 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뭐 한 6.5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중국의 성장이 지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지만은 첫째, 중국 부동산 버블의 투자 쪽이 멈추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하고의 이제 한국의 미국하고의 이제 어떤 무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정하는 동안에 제조업 수출은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부동산, 금융, 주식 관련해 갖고 모든 분야가 2018년만큼 호황을 누리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예 일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2018년에 일본도 경기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본도 올해는 같이 미국, 중국 글로벌 시장과 맞물려서 일본 경기도 지금 1% 성장에 지금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본 지금 사실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 고용 인력에 대해서 임금은 인상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게 일본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일본 시장에서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일본은 자꾸 자동화 로봇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우리나라 한번 시장 볼까요? 뭐 지금 글로벌 통계 데이터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2.5%다. 또 글로벌의 유명한 전문 분석하는 기업 같은 분석하는 데서 2.1%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조철희 박사는 한국 경제 올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 한국은 성장률이 2.3에서 저는 2.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이 가능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동남아세안 10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국가가 어디냐면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뭐 지금 인구가 1억이 좀 안 되고요. 9,8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노이, 다낭, 호치민이 있지만요. 지금 하노이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의 제조 기업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마 삼성에도 이제 하노이 공장이 있는데요. 삼성의 고용 인력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고용 인력도 많고 생산 거점으로 많이 커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베트남이 인구 1억이 안 되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시장 10년, 20년은 무난하게 안정 성장할 것 같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커가고 기대가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이, 약간 2억 5천이고요. 말레이시아는 6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글로벌 시장에서 거점 전략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섬이 많든가,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를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해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고 글로벌 동남아시아 거점으로 좀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는 한 60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아시아하고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게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행 많이 갔다 오셨죠?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항공함을 싱가포르 공항,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왔다가 중개지 역할을 하는 항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총소득도 높지만은 그만큼 선진국형으로 지금 달려가는 동남아시아 유일한 국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부분 성장률이 6에서 10%의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이런 다양한 태국, 다양한 나라가 있지만요. 이 나라들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계속 급성장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유럽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듣다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EU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EU가 준비할 때는 2002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에는 총 GDP라는 시장 경제의 규모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 좀 안 되는 게 유럽 경제입니다. 유럽 경제를 다 통합하다 보면요. 전 세계 3분의 1밖에 안 되고 유럽에는 많은 국가가 있지만 지금 가장 GDP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그 나라들 중에서 보면은 룩셈부르크가 지금 1인당 개인 GDP가 10만 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 스위스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인구가 800만 명에서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인구가 1000만 명 전후 나라가 있고요.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죠? 독일, 프랑스, 영국, 뭐 8천만 명, 7천만 명, 6천만 명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유럽은 EU를 통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진국형이 있다, 중진국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시장 규모를 보면 사실 규모가 작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스 관광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가 있고요. 또 이탈리아도 지금 힘들어하고 스페인도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선진국형으로 보통 1% 전후 성장률을 좀 보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요. 국제 간에는 이동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동하는 거를 전문용어로 패신저, 화물이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해외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가장 빨리 가는 게 뭔지 아시죠?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도 요즘 짬보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요. 비행기에서 가장 큰 항공사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보잉. 요즘 보잉 좀 이것저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잉 다음에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 두 개 큰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 소형 비행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동하려면 사람이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야 되고 화물이 이동할 때는 또 화물의 전용 차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에어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간에 이동할 때 사람들은 비행기나 배나 뭐 다양한 걸 타면서 이동하는데 국제 간에 그만큼 이동 경로가 많이 우리는 옛날보다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사람이 이동하고 화물이 이동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쪽으로 화물이 이동하고요. 사람은 재밌고 즐겁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환경 문제가 너무 중요시 됐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북극과 남극에 눈이 녹고 해빙되는 거 아시죠? 최근에는 북극하면 뭐가 있죠? 북극곰. 남극에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년 눈이 녹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CNN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결국은 북극에 눈이 녹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오하이오주가 완전히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촌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는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클럽에서 클라우스 슈왑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할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 아시죠? 1차 영국의 전기기관차, 2차 기계화된 산업혁명, 3차 최근에 컴퓨터 혁명입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물류하고도 연결되고요. 앞으로 드론, AI,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그냥 자율주행 로봇, 그다음 프리팅 컴퓨터, 다양한 모든 분야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시장은 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 있을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매년 7천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와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간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꼭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